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화학을 재미있게 그려나갈 그 효익쌤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좀 새로운 형태로 좀 들고 와 봤습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 6월 2일 날에 2021학년도 고2 전국 학평을 실시를 했었죠. 거기에 나와 있는 화학 원 분야에 대해서 같이 한번 문제를 해결을 해보고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안목을 기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양산고 학생들은 당장의 내신과는 크게 관여가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고2 6월을 봤을 뿐이고 실제 수능을 위해서 조금 더 이제 노력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어떻게 문제를 바라볼 것인가, 어느 수준까지 바라볼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고민을 해주면 여러분들이 더 나은 레벨로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를 보시면 1970년대 신문 광고를 나타낸 것이고 최초의 합성섬유 기억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실 합성섬유라고 하자마자 여러분들은 2번 나일론을 하고 다음 문제를 넘어갈 수 있어야 되겠지요. 실생활에 영향을 준 어떤 의식주 중에서 의 파트에서는 합성섬유, 나일론 등이 계속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있었던 천연섬유랑 비교를 잘 해 주어야 한다라는 거. 그리고 뭐 식 파트에 관련해 가지고는 4번 보기인 암모니아, 그다음 주 파트와 관련해 가지고는 1번의 철, 5번의 콘크리트 같은 것, 그 다음에 의약 보건 계열로는 3번과 같은 아스피린 등이 이제 예로 들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그 기존에 있었던 천년 그러니까 합성 섬유, 합성 어떤 화학품이 나오기 이전에 있었던 것과 비교를 해서 학습을 하면 조금 더 잘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2번 메탄올 같은 경우에 연소 반응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개수, 화학 반응식을 여러분들이 했을 때 개수를 어떻게 맞출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 되는 거였죠, 그죠? 그래서 반응물에서 보았을 때 탄소는 두 개가 있고 탄소가 두 개 있다라는 그 측면에서 CO2가 2, CO2에 달려있는 개수는 2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 반응물에 있는 H를 다 세본 결과 그럼 이렇게 하면 이제 총 8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H 8개로부터 여러분들이 개수 B는 4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A 플러스 B는 6이 되겠죠. 자, 3번입니다. 유용한 탄소 화합물 해서 여러분들의 교과서에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특히 교과서에 나와 있는 메테인, 에탄올, 아세트산, 포말데하이드, 아세톤 같은 경우에는 매번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잘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에 맞게 손소독제를 가지고 왔고 그 손소독제가 플라스틱으로 만든 용기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기억인 에탄올 같은 경우에는 살균 소독이 가능하다라든지 물과 기름이 모두 녹을 수 있다는 그런 특징 여러분들 잘 알고 있어야 될 것이고요. 니은인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나무나 철에 비해서 무게가 가볍고 그 다음에 다양한 형태가 가능했었다. 그래서 대량 생산이 가능했다라는 측면까지 여러분들이 보시면 기억, 니은, 디귿 모든 보기가 옳다라는 것을 눈치챌 수 있겠죠. 자, 4번입니다. 원자 X에 대한 자료이다. 이것이 나와 있는데 이러한 문제에서는 여러분들이 원자를 어떻게 표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원소 기호 이제 옆에 원자 번호라든지 질량 수, 그 다음에 그 원소가 가지고 있는 이온의 어떤 전하 또는 이 원자가 몇 개나 화합물에 포함이 되어 있는가와 관련돼서 표기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성자가 궁금하다면 아래쪽에 있는 원자 번호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내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중성자 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두 개를 모두 다 활용을 해야 되겠죠. 질량수에서 여러분들이 양성자 수를 빼주면 한 개의 중성자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5배를 주면 총 5가 되겠지. 그럼 원자 번호는 4이고 질량수는
5에다가 4를 더해서 9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여기까지 잘 풀어놓고 1번을 체크하는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고 X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면 되겠죠. 자, 5번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용기에서 A2와 B2 반응해서 X라는 걸 생성을 해냈다라고 나와 있어요. 지금 반응 후 X 리퀴드는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이 X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는 사실 조금 고민을 해볼 문제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반응이 일어나기 전과 후를 비교를 해서 과연 반응에 참여한 녀석이 얼마나 있는가를 판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반응식을 작성을 할 수 있거든요. 지금 보면 반응 전에는 지금 A2가 두 분자 그리고 B2는 세 분자가 있었는데 반응 후에는 지금 A2는 모두 사라지고 B2는 하나가 없어졌죠. 그럼 반응에 참여하는 A2와 B2의 개수비, 분자수 비가 2대1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A와 B가 A2 그 다음에 B2 이런 식으로 지금 정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참여하고 있는 전체 원자수 B를 여러분들이 또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참여하는 전체 원자수 B는 A 대 B가 지금 2대 1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혹시 총 개수가 궁금하다라고 하면 우리가 총 개수는 4대 1이다 하는 것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일단 X가 솔직히 말을 하면 이게 A2B가 두 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A4B2라고 하는 6원자 분자인지는 알 수가 없어. 하지만 X를 구성하는 원자수 B는 이렇게 반응에 참여한 원자의 B를 가지고 충분히 여러분들이 알아낼 수 있다 하는 것을 좀 정리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6번입니다. 첫 번째 페이지에서 좀 제일 어렵다라고 느낄 수 있는 것은 6번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용이 엄청나게 어렵다라기보다 평소에 이것을 한번 오비탈을 해부를 해보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야 돼요. 그래서 오비탈에 우리가 다양한 종류 오비탈이 있었죠. S, P, D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이번 교육과정에서는 S와 P를 엄청나게 좀 잘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전 교육과정에서도 D 오비탈에 대해서 뭐 엄청나게 많은 암기를 요구한다든지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유독 선생님이 생각을 하기에는 P에 대해서 S와 P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을 하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오비탈에 따른 특징이나 모양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점 원자 핵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딱 자른 단면을 보았을 때 가의 경우에는 X나 Y 방향에 관계가 없이 다 동그랗게 일정한 거리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4분의 1 원이 그려져 있는 걸 볼 수 있죠. 만약 얘가 잘려져 있지 않다면 동그랗게 이렇게 생겼을 거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발견할 확률은 발견 방향의 축에 전혀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원이 나올 수 있는 이유는 X나 Y 특정 방향에 관계가 없이 동일하게 확률이 퍼져 있기 때문이다 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오비탈은 단 하나 S 오비탈일 것이고 지금 가나다에 이제 가능한 오비탈 중에서 S 오비탈은 1S 오비탈밖에 없죠. 그리고 지금 나와 다 같은 경우에는 정작 원점에서는 원자 핵에서는 발견 확률이 없고요. 나의 경우에 X 쪽으로, 다의 경우에는 Y 쪽으로 지금 확률이 엄청나게 많이 분포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경우에 X축 주변에서 발견할 확률이 높은 EPX가, 그 다음에 다의 경우에는 Y축 주변에서 발견 확률이 높은 EPY가 해당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으로 여러분들이 체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첫 번째 페이지인데 크게 어려운 부분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실수를 한다면 아마 4번 정도로 실수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만 여러분들은 잘했을 거라고 선생님이 믿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인 7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만약에 전국연합평가 요 문제지가 없다라고 하면 선생님이 영상 초반에 이야기를 했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검색을 하든지 아니면 EBS
여러분들 교육과정 평가원이라고 치면 거기에 이제 나오는 메인 페이지에 몇 학년인지를 선택하게 할 것이고요. 거기에 이제 문제, 정답표, 해설 등을 볼 수 있도록 링크가 있을 테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7번은 여전히 유용한 탄소 화합물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가의 경우에 CH4, 나의 경우에는 CH4COH, 즉 아세트산임을 알 수가 있죠. 자, 이를 바탕으로 해서 가는 가장 간단한 탄소 화합물이고 우리가 도시가스 등의 연료로 활용을 할 수 있죠. 그래서 기억은 올바른 표현이고요. 나의 수용액, 즉 아세트산의 경우에는 물에 녹았을 때 산성을 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야 되는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니은도 올바른 소리가 되겠고요. 디귿, C 원자수분의 H 원자수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세어보면 되겠죠. 가의 경우는 1분의 4, 나의 경우에는 2분의 4가 되기 때문에 가가 크다라는 디귿 보기 역시 올바른 소리가 되겠습니다. 자, 8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표는 원자 X와 이온 Y2-에 대한 자료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테이블을 보았을 때 전자수, 중성자수, 질량수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어떤 중성 원자에 있어서 원자 번호, 양성자수, 전자수, 그 다음에 질량수 안에 중성자수를 여러분 생각할 수 있는가 등등 아까 나왔던 5번이었나요? 4번이었네요. 4번 문제의 좀 더 발전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X의 경우에는 원자이기 때문에 양성자나 전자의 수가 같음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질량수는 전자수에다가 중성자수를 더한 것과 같기 때문에 A가 19라는 걸 여러분들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기억은 옳은 보기가 되겠고요. Y2-의 경우에는 원자보다 지금 전자가 2개 많은 음이온의 상태인 것이죠. 그래서 현재 전자가 10개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2개가 모자란 양성자는 8개가 있었다.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고요. 그 상황에서 질량수는 16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중성자 수를 빼주면 양성자 수를 빼주면 중성자가 총 8개 있다. 그래서 두 개수가 동일하다는 니은의 보기도 올바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디귿. 원자 번호는 Y가 X보다 크다라고 나와 있어요. 지금 X의 경우에는 원자 번호가 9, Y의 경우에는 원자 번호가 8이 되죠. 그죠? 그럼 원자 번호가 누가 더 크겠습니까? 그렇죠. X가 더 크기 때문에 디귿은 올바르지 않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9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지금 기체 가나에 대한 자료이고 분자식과 분자 한 개의 질량이 나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보기에서는 이제 가의 분자량, 그 다음에 원자량의 비, 그리고 1g이 들어있는 전체 원자수 등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사실 분자 한 개의 질량을 비교를 하고 이제 서로 똑같이 그럼 사실 이렇다라고 하면 여기다 1몰을 곱해주면 우리가 분자 1몰의 질량을 얻어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몰의 질량이 우리가 분자량이라는 것을 잘 감안해 봤을 때 지금 한 개의 질량이 7W이므로 여기에다가 아보가드로 수를 곱해주면 가의 분자량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올바른 표현이 되겠죠. 그리고 둘 다 분자 한 개의 질량이기 때문에 분자 한 개의 질량이나 분자량의 비율이나 서로 상대적으로는 같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MAB와 MAB2를 비교를 해보면 그게 7대 11임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이 둘이 차이가 나는 것은 얼마입니까? 그렇죠. B 한 개가 AB2에도 많죠. 그럼 이 둘을 빼주면 MB는 4가 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MA는 이제 7에서 4를 빼었을 때 원자량이 3대 4가 되는구나. 그래서 A보다 B의 원자량이 더 크구나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이 지금 니은에 나오고 있죠. 그죠? 자, 디귿을 한번 보겠습니다. 1g에 들어있는 분자수, 이거 선생님이 매우 많이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죠? 이 표현을 우리가 단위로 표시를 해보면 몰 퍼 그램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우리가 분자량의 경우에 1몰의 질량이기 때문에 이는 분자량의 역수와 상당히 관계가 있다라고 나와 생각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1g에 들어있는 전체 분자수는 분자량 분의 1이지만 전체 원자수를 생각을 하면 거기다가 또 곱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의 경우에는 7분의 1,
나의 경우에는 11분의 1이 되겠지만 서로 이렇게 바꿔주면 AB 11, AB2는 7이 되겠죠. 1g이 들어있는 분자수가. 거기에다가 AB는 2원자 분자이기 때문에 2를 곱해줘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AB2의 경우에는 3원자 분자이므로 22 대 21로 우리가 1g에 들어있는 전체 원자수를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가 더 크므로 5번 역시, 디귿 역시 올바른 보기가 될 수 있겠네요.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은 반드시 문제 보기에서는 1g에 들어있는 전체 원자수를 물어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느끼고 있잖아요. 그죠? 1g에 들어있는 분자수, 분자량의 역수해가지고 성급하게 문제를 풀어나가다 보면 분명히 약간 실수를 하는 부분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끝까지 잘 읽고 어떠한 정보를 가져와야 되는 것인가를 판단하는 문제, 그걸 평가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끝까지 무엇을 물어보는 것인지에 대해서 반드시 판단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10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용액의 몰 농도에 대한 수업 장면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1몰 NaCl 지금 250ml를 만들었다고 나와 있어요. 이를 이용해서 0.5몰, 그러니까 지금 절반으로 물 켜버리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새로운 교육과정에 몰 농도가 내려오면서 몰 농도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를 물어보고 있는 문제가 하나 나오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미 문제를 풀어보았겠지만 14번처럼 농도가 단위가 변화할 때, 그러니까 퍼센트 농도와 몰 농도가 어떠한 관계를 갖고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가 반드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체크를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돌아오면 몰 농도 자체가 용질의 몰수의 용액의 리터라고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그렇게 강조를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학생 A는 지금 1몰의 NaCl을 125ml를 취해서 그냥 비커에 옮긴다. 즉 용기가 달라지게 지금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건 잘 알고 있겠지만 용기가 달라져도 농도가 변화되는 일은 없죠. 그렇기 때문에 A는 올바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요. 학생 B의 경우에는 1몰 250ml를 취해서 물을 넣어서 총 500ml가 될 때까지 용액의 부피를 2배로 늘리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있듯이 용액의 부피가 2배가 되면 몰 농도는 2분의 1로 떨어지겠죠. 그래서 농도가 2분의 1로 희석되기 때문에 B는 올바른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C의 경우에는 B랑 얼핏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25ml를 취한 다음에 비커에 옮겨 담고 물 50ml를 넣어서 물키면 돼요. 즉 이거는 완료를 50ml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용매인 물만 50ml를 넣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용액 부피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용액의 부피가 25에서 75ml로 늘어났단 말이에요. 3배가 늘어났기 때문에 농도는 얼마가 되는 것이다? 그렇죠. 3분의 1로 희석이 되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죠. 따라서 C 올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올바른 보기는 2번 B가 되겠습니다. 자, 11번을 좀 보도록 할게요. X2, 분자량에 따른 X2의 자연계 존재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하면서 2n 플러스 2짜리가 전체의 50% 2분의 1에 해당이 되고요. 분자량이 2n인 것은 4분의 1, 분자량이 2n 플러스 4인 것은 또 4분의 1, 이런 식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원자량에 따른 X의 자연계 존재 비율을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들이 X2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각 동위원수 발견 확률이 곱해져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즉 하나의 X와 또 다른 X가 만나가지고 하나의 X2를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두 발견 확률이 서로 곱해져야 만들어지는 비율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분자량이 2n짜리인 것은 원자량이 n짜리인 것들이 곱해져서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n짜리가 지금 4분의 1이다 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원자량이 존재한 비율이 곱해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제곱근을 씌워줘서 알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도 알고 있겠지만 4분의 1은 2분의 1이 두 번 곱해진 것이기 때문에 원자량 n짜리는
2분의 1이다. 존재비를 2분의 1로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는 2n 플러스 4, 제일 무거운 걸 생각을 해보면 2n 플러스 4를 정확하게 절반으로 나누면 원자량 n 플러스 2가 나오죠. 그죠? 자, 이렇게 두 개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 생각을 해볼 것은 그럼 과연 이 n과 n 플러스 2, 이 두 개의 조합만으로 나머지를 만들 수 있는지를 먼저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 두 개를 합해주면 2n 플러스 2가 나오게 되죠. 그죠? 그래서 제일 가벼운 것을 절반, 제일 무거운 것을 절반을 내서 우리가 일단 원자량을 하나씩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쪽에서도 4분의 1이기 때문에 n 플러스 2 무거운 x의 존재 b 역시 2분의 1이다 라고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2n 플러스 2의 경우에는 n과 n 플러스 2가 만나서 4분의 1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n 플러스 2가 먼저 온 다음에 n이 나중에 와가지고 4분의 1 만들어질 수 있겠죠. 하지만 이 두 경우는 서로 동일하기 때문에 이 둘을 합해서 전체 비율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에 나와 있는 2n과 2n 플러스 2, 2n 플러스 4의 존재 비율을 1대 2대 1로 볼 수 있으려면 전체적인 원자 비율은 2분의 1로 나와줘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지금 이 X2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 X가 브로민이라는 걸 알아내면 많은 학습을 해낸 것이겠죠. 지금 실제로 79짜리 BR과 81짜리 BR 선생님 잘못 썼습니다. 미안합니다. 79짜리 질량수가 79짜리인 BR과 81짜리인 BR이 있을 때 이 둘의 존재 비율은 1대 1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1대 1이 나오기 때문에 브로민 분자를 만들 때 분자량이 이제 79짜리가 2배인 158짜리가 25%, 그리고 160짜리가 50%, 162짜리가 25%로 나오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X가 BR일 경우와 그 다음에 CL일 경우를 대표적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거를 확인을 좀 같이 하면서 학습하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12번부터는 다음 영상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우리가 문제를 절반 정도 풀었는데 25분이나 지나가 있는 것 같아요. 좀 쉬었다가 다음 영상으로 가서 여러분들이 좀 더 심화 학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11번까지 해설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